자네, 인생을 파괴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는가? 누군가는 마녀처럼 불을 뿜는 여인이라고 할 테지. 또 누군가는 밤무대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춤추는 여인이라고 할 테지.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들은 아니다. 이런 여자들은 삶의 겉껍질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인생을 파괴하는 여자는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해 보여서 자네가 스스로에게 이 여자는 다르다 라고 속삭이게 만드는 그런 여자다. 그런데 말이지,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이 작은 신호들을 통해 드러난다. 그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감정에 휘둘리며 유리할 때만 다가오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며 항상 불평하고 남 탓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을 깔본다.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인생의 낭비를 막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고 일을 벌였다. 사람이 재산이라 생각했고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내 삶에도 이 8가지 유형의 여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했고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 얻은 교훈, 그리고 자네가 굳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 자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여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여자는 좀 다르다. 그들은 약속을 할 때 마치 그 약속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한다. 꼭 갈게. 정말 보고 싶었어. 다음 주까지 꼭 해놓을게. 걱정 마.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눈빛은 순수하고 진실되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하지만 약속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전화도 문자도 없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난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말한다. 아, 미안.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아, 그랬나? 별일 아니지? 처음에는 괜찮다. 이해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그 균열은 점점 커져서 결국 관계의 댐을 무너뜨린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거창한 계약서를 쓰고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항상 그 사람의 작은 약속들을 지켜봤다. 약속 시간에 늦는지, 말했던 대로 전화를 하는지, 작은 부탁을 잊지 않는지, 이런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 말은 그 사람의 거울이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결국 가치를 잃는다. 내가 평생 싸워온 것은 거대한 경쟁자들이 아니었다. 바로 이런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번 깨진 신뢰는 마치 깨진 거울처럼 다시 붙일 수 없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금이가 있고 결국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다시 기회와 행운을 불러온다. 자네, 오늘 하루 동안 몇 개의 약속을 지켰는가? 그리고 그 약속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견고한 기둥이다. 자네,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를 만난 적 있는가? 그들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바다와 같다. 한순간에는 해맑게 웃으며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떠들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는 얼굴이 어두워지고 침묵한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 공기를 차갑게 만든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오늘 들었던 농담에 내일은 화를 낼 수 있고 어제 나눈 대화가 오늘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나는 평생을 불확실성과 싸워왔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삶의 동반자까지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팀의 사기는 떨어진다.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가 된다. 나는 여성이 감정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화가 나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슬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누른다. 그것이 바로 존경받을 만한 태도다. 나는 평생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자연스럽게 신뢰와 친밀함을 끌어낸다. 자네, 혹시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곁에 있는가? 그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자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다.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여성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그 호수 위에는 언제나 맑고 푸른 하늘이 비치기 마련이다. 인생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호수를 휘젓는 사람이 아니라 잔잔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네, 유리할 때만 다가오는 여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세상 가장 환한 미소로 다가온다. 선배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빠, 정말 멋지세요. 오빠밖에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들의 눈빛은 순수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돕는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변한다. 그들은 마치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마치 자네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도움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에 있다. 나는 돈이 없는 시절에도 그리고 돈이 넘쳐날 때에도 항상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은 쉬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다. 이익 때문에 접근했다가 버려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았다. 아무리 교묘하게 접근하더라도 진정한 진심을 보이는 사람만이 내 곁에 남았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은 종종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의 곁을 지킨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끈이다. 자네, 혹시 지금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가? 자네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리고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멈춰라.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인생은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깊은 우물이다. 자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여자를 아는가? 누군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가? 아니면 왜 그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가? 바로 이 순간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다. 질투는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독과 같다. 그것은 종종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차가운 시선으로 드러난다. 동료가 승진했을 때 축하해라고 말하는 대신 사장님과 관계가 좋았나 보네라고 비웃는다. 친구가 결혼했을 때 잘 살아라고 말하는 대신 그 사람도 참 별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농담처럼 말한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차가운 칼날이 되어 마음을 찌른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을 보았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투로 가득 찬 마음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질투는 자네를 스스로의 눈에 더 작게 만든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자네의 성장은 멈추고 사람들은 점차 자네를 멀리할 것이다. 나는 평생 경쟁자들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질투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성공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행운과 좋은 관계가 저절로 찾아온다. 나는 그런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이 성공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 그런 태도에서 오는 상쾌함은 나를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지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자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는가? 자네의 삶을 낭비하는 일이다. 질투가 지배할수록 자네의 세상은 좁아진다.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다. 자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여자를 본 적 있는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매일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항상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말 재수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는 평생을 불가능에 도전하며 살아왔다. 때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상사, 환경 또는 불운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청하고 공감하려 했지만 불만이 매일 반복되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지 깨닫지 못한다. 계속 불평하고 악순환에 빠진다. 불만과 불평은 영혼에 스며드는 독과 같다. 강한 여성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바꾼다. 누구나 화나거나 실망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스스로의 행운을 멀리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낙관적인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다 잘 될 거야.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퍼진다. 나는 사업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여성을 기억한다.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항상 웃으며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말에는 큰 힘이 있다.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면 행운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들이 자네의 삶을 결정한다. 나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왔다. 인생은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전하고 해결하는 시간이다. 자네, 남 탓만 하는 여자를 만난 적 있는가? 삶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다. 실패에 직면하는 방식, 즉 받아들일 것인지 남 탓을 할 것인지가 자네의 미래를 결정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점차 잃는다. 상사가 지시를 잘못해서 그래.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 동료들이 충분히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 한 여성이 직장에서 실패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남 탓을 한다면 사람들은 점차 신뢰를 잃고 어떤 것도 맡기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문제로 끌어들인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결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성장은 바로 거기에 있으며 신뢰도 거기에서 구축된다. 나는 한 여성이 책임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나를 내 삶을 제대로 살게 해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을 정의한다. 나는 평생 내 행동에 책임을 져왔다. 성공과 신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자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네의 삶을 낭비하는 일이다. 인생은 남 탓을 할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시간이다. 자네,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를 만난 적 있는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낸다. 나는 감사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아하고 따뜻함을 발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추운 날 따뜻한 차를 대접하거나 길을 양보해 주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마치 모든 것이 그들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싶지 않게 만든다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고마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대로 무관심은 모든 사람을 멀리 밀어낸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종종 주변의 감정에 무감각해진다. 그런 행동은 관계를 서서히 깨뜨리고 신뢰를 사라지게 한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감사의 말이 없으면 분위기는 차가워지고 따뜻함이나 미소가 부족해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했다. 무관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운까지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한 동료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잊었을 때 나의 인격 일부를 잃고 있었다는 것을.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배은망덕함은 차가운 거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낸다. 견고한 관계는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진심에 달려있다. 자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가? 사소하지만 감사하는 말은 사람들이 자네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자네, 깔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여자를 만난 적 있는가? 사람들은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깔보는 듯한 눈빛은 말이나 행동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는 정중하게 행동하면서도 눈빛으로는 오만함을 내비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마치 내가 그들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듯이 눈을 내리거나 시선을 피한다. 그들은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지만 그 눈빛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나를 무시당하게 만들었다. 나는 함께 일했던 한 젊은 여성을 기억한다. 그녀는 똑똑하고 말을 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종종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동료들을 곁눈질하거나 나이 든 사람이 말할 때 눈을 굴리곤 했다. 그런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재능이나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작게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런 눈빛에 직면했을 때 속으로 이 사람과는 아무것도 나누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깔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눈빛 때문에 친밀감을 잃고 결국 고립될 것이다. 나는 예전에 한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어. 경멸은 겸손이 부족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나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나는 평생을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마음이 오만함으로 가려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더라도 빛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경멸하는 것의 차이는 자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자네, 혹시 오늘 누군가를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본 적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행위다. 자네,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네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들은 사실 남자들에게도 그리고 자네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피해야 할 행동 방식이다. 나는 평생을 불가능에 도전하며 살아왔다. 이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왜 안 되는가 라고 되물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의 시작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애썼다. 나는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나는 불평 대신 행동을 택했고 남 탓 대신 책임을 졌다. 나는 감사를 잊지 않았고 사람을 깔보지 않았다. 이 8가지 행동은 나를 성공으로 이끈 철학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존경받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나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이것은 단순한 이타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을 얻고 신뢰를 얻는 길이었다. 자네, 혹시 지금 돈을 쫓아 살고 있는가? 돈이 자네의 삶을 결정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돈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전부는 아니다. 삶의 전부는 바로 자네 자신이다. 자네의 마음가짐, 자네의 행동, 그리고 자네의 철학이다. 자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나는 평생을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거대한 배를 만들 때,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도전할 때 두려움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실패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들은 바로 그 두려움의 산물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다. 유리할 때만 다가오는 것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불평만 하는 것은 노력에 대한 두려움이고 남 탓만 하는 것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약함에 대한 두려움이고 깔보는 듯한 눈빛은 스스로의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그 모든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했다. 해봤어? 나는 항상 그렇게 물었다. 생각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직 행동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네,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는가? 자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이다.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을 넘어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즐거움이었다. 자네,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들은 가족 안에서도 상처를 남긴다. 가족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가족 앞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이용하고 가족의 성공을 질투하며 가족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가족 탓을 하고 가족의 도움에 감사할 줄 모르며 가족을 깔보는 이런 행동들은 가족 관계를 서서히 파괴한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나는 가족들에게 엄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말했다. 가족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서로의 성공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다. 자네, 혹시 지금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가? 이 8가지 유형의 행동은 가족의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이다. 그것을 멈춰라.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라.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 가족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다면 세상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 나는 그것을 삶을 통해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가족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유다. 자네, 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일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철학을 만들었다.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다. 돈은 행동의 결과이고 책임의 무게다.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들은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돈을 쉽게 얻으려 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며 돈이 없으면 불평하고 돈이 없으면 남 탓을 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했다. 돈은 정직한 노동의 산물이다.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정직하게 사용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준다. 나는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다. 나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나라를 건설하려 했다. 나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 나는 평생을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에 대해 행동했다. 나는 돈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가 돈을 통제했다. 자네, 혹시 지금 돈에 끌려 살고 있는가? 돈이 자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가? 돈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져라. 그리고 그 돈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하라. 나는 그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고 믿는다. 자네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나는 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았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 내 결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책임.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들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했다. 책임감은 우리에게 무게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나는 책임감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졌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책임감은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도구다. 책임감을 짊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나는 평생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그 책임감을 가르치려 했다. 네 행동에 대해 책임져라. 내 결정에 대해 책임져라. 네 삶에 대해 책임져라.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다. 자네, 혹시 지금 책임감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책임감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책임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그것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자네, 단순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나는 평생을 단순하게 살았다. 복잡한 생각은 필요 없다.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다. 오직 행동만이 중요하다.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들은 약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나는 그런 복잡함을 경계했다. 삶은 단순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고 산다. 나는 평생을 이 단순한 진리를 따라 살았다. 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했고 말로만 떠들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했다. 자네, 혹시 지금 삶이 복잡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약속을 지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라.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자네의 삶을 바꿀 것이다. 나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자네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자네, 이제 내 이야기가 끝났다. 나는 평생을 싸워왔다. 불가능과 싸웠고 두려움과 싸웠고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웠다. 이 8가지 유형의 여자들은 내 삶의 교훈이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했고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지혜가 되기를 바란다. 자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듣고 잊을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나는 평생을 행동하며 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삶은 생각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행동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자네가 이 8가지 유형의 행동을 피하고 진정으로 굳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는 평생을 개척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말하고 싶다.
삶은 끝없는 도전이고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자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 자네의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네만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라.